저녁 한 끼만 잘못 먹어도 혈당이 밤새 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녁 한 그릇의 선택, 그 한 그릇의 국 때문입니다. 흰쌀밥 대신 미역두부국 한 그릇만 바꿔 드셔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약 10% 낮아지고 식후 혈당은 안정되고 잠도 1시간 이상 깊어집니다. 미역은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두부는 가볍고 순한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으로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밤새 심장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몸 전체가 편안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면서 병원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60세 이상 중 절반 이상이 저녁 식사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오후 5시에 끝내고 다음날 아침까지 14시간을 굶으면 간이 저장된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새벽에 혈당이 오히려 급등하고 밤에는 자주 깨게 됩니다. 저도 예전엔 똑같이 믿었습니다. 저녁은 무조건 줄여야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0년간 혈당 관리와 대사 질환을 연구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봤습니다. 저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한 그릇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서울에서 30년간 대사 질환과 혈당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30에서 40까지 떨어지고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저녁 6시 이후에 먹어도 좋은 황금 식단 5가지 바로 그 한 그릇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놀라운 변화, 여러분의 혈관과 수면이 달라질 겁니다. 이 국들은 모두 집에서 10분이면 만들 수 있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주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꼭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전의 믿음이 완전히 바뀐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정순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 전 단계로 식단을 아주 조심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저녁을 일찍 먹으라고 해서 오후 5시 반이면은 식사를 끝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50을 넘고 밤엔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녁을 일찍 끝내는데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식단 일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굶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오후 5시 반에 먹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무려 14시간 반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간이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당신생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순자 어르신께 따뜻한 미역두부국 한 그릇을 저녁 6시 반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순자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고 밤에도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하시더군요. 몸이 편안히 쉬는 게 느껴진다는 그 한마디에 저도 절로 미소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백 분의 시니어 분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였고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개선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저녁 식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저녁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녁 한 그릇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까지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역 두부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찌꺼기를 녹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인슐린이 제대로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당 관리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되는 거죠. 메이오 연구소와 대한당뇨학회 자료를 보면 이런 식단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평균 10% 정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인천의 윤영자 어르신도 이 국을 2주 동안 꾸준히 드신 후에 공복 혈당이 142에서 110으로 개선됐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른 미역 8g 정도와 부드러운 두부 100g 그리고 참기름 3방울만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김치를 함께 드실 때 너무 짠 김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익지 않은 김치를 조금만 곁들이시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미역두부국 한 그릇 어떠세요? 그 다음으로 시금치 들깨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서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국이죠. 하버드 수면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숙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정자 어르신은 8주 동안 이 국을 꾸준히 드시고 당화 혈색소가 8.1에서 6.7로 낮아졌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1.4나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금치 150g에 들깨가루 한 스푼만 넣어서 부드럽게 끓이시면 됩니다. 단 시금치를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되니까 5분 정도만 살짝 데치듯이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못 이루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이 국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장내 면역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대한당뇨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중성지방이 15% 정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이영호 어르신은 평소에 라면을 자주 드셨는데 라면 대신 이 국으로 바꾸고 나서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2로 내려갔습니다. 만들 때는 저염된장 한 스푼과 표고버섯 70g, 대파 약간만 넣으시면 됩니다. 국물이 짜지 않게 조심하시고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시면은 멸치 몇 마리를 함께 넣어서 우려내시면 좋습니다. 된장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과 김치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을 안정시켜서 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은 혈당 관리도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대한당뇨학회 연구에서 발효 채소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은 그룹의 혈당 변동폭이 30%나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남종길 어르신은 이 국으로 저녁을 바꾼 뒤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18로 안정됐습니다. 이전에는 150을 자주 넘었는데 말이죠. 만드는 방법은 브로콜리 150g과 김치 30g, 참기름 몇 방울만 넣어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치를 너무 오래 익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산균이 열에 약하거든요. 살짝만 데워서 드시는 게 유산균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시다면은 오늘 저녁 이 국 어때요? 마지막으로 오이 냉국과 두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부기를 줄여주고 두부의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펑 박사의 연구를 보면 수분이 많은 식사를 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10 이하로 유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동에 사는 최정순 어르신은 오이냉국을 일주일 정도 먹고 나서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매일 새벽 3시쯤 깨셨다고 하시더군요. 만드는 방법은 오이 200g, 두부 60g, 미역 약간을 넣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속이 찬 분들은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 한 그릇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이 5가지 국은 모두 밥 대신 국 한 그릇으로 바꿨을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밥을 함께 드시면은 탄수화물 양이 너무 많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국 한 그릇을 중심으로 하고 반찬은 평소처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국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은 몇 가지 실천법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 중심 식단을 일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밥 대신 국 한 그릇으로 구성하면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가 40g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적게 받으면 자연스럽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조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식처럼 굶지 말라는 겁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끝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당을 내보내서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마무리하시는 게 딱 좋습니다. 국 한 그릇을 중심으로 하고 나물 무침이나 생선구이, 김치 같은 익숙한 반찬은 그대로 두세요. 익숙한 반찬을 유지하면은 식단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녁 반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만 바꿔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리차에는 카페인이 없어서 숙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반대로 믹스커피나 단 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과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잠도 방해하거든요. 오늘 저녁 커피 대신 보리차 한 잔 어떠세요?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지 않아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TV나 휴대폰을 보면서 식사하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식사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숟가락에 10초 정도 천천히 씹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저녁 천천히 먹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면은 13시간 공복이 유지됩니다. 23시간 공복은 자연스러운 지방 연소를 유도하고 장을 쉬게 해줍니다. 장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다음날 소화력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단,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약 때문에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녁 7시 마감, 다음날 8시 첫 식사로 13시간 리듬을 유지해 보세요. 이 리듬 내일부터 도전해 보실래요? 국을 끓일 때 국물이 너무 짜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기도 생깁니다. 저염 된장이나 국간장을 사용하시고 소금은 최소한만 넣으세요. 간은 먹기 직전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나 버섯 같은 재료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시고 냉장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상하기 쉬우니까 만든 국은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먹기 직전에 데워 드세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4일 이상 두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국을 끓일 때 물의 양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영양소가 희석되고 물을 너무 적게 넣으면 짜질 수 있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물 300에서 35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국그릇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역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5분에서 7분 정도만 끓여도 충분합니다. 오래 끓이면은 비타민이 파괴되고 색도 탁해집니다. 신선한 녹색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들깨가루는 볶지 않은 생들깨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볶은 들깨는 고소하지만 오메가3가 손실될 수 있거든요. 생들깨가루를 구입하셔서 냉장 보관하시면은 신선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말린 것보다 생버섯을 사용하시는 게 식감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말린 버섯을 사용하실 거면 미리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사용하세요. 불린 물도 버리지 말고 국물로 활용하시면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브로콜리는 줄기까지 모두 활용하세요. 줄기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겉껍질만 벗기고 얇게 썰어서 넣으시면 아삭한 식감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꽃봉꼬리는 마지막에 넣어서 짧게만 익히시면은 색깔도 예쁘게 유지됩니다. 김치를 넣을 때는 너무 신김치보다는 적당히 익은 김치를 사용하세요. 너무 신김치는 국물이 텁텁해질 수 있습니다. 김치 국물도 함께 넣으시면 감칠맛이 더 좋아집니다. 단 양은 적당히 조절하셔야 너무 짜지 않습니다. 오이 냉국을 만들 때는 오이를 얇게 채 썰어서 사용하시면 식감이 좋습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씹는 맛이 떨어집니다. 오이는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짜고 사용하시면 아삭함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법들만 지켜도 국 한 그릇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저녁을 굶으면 혈당이 내려간다는 믿음은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굶는 대신 국 중심의 따뜻한 한 그릇으로 식탁의 중심을 옮기면 혈당과 수면, 몸의 피로감이 동시에 회복됩니다. 잘못된 상식이 몸을 지치게 만들지만 올바른 습관 하나가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만듭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끝내서 14시간 이상 굶으면 간이 저장된 당을 꺼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국 한 그릇을 중심으로 식사를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13시간 정도의 적절한 공복이 유지되면서 지방이 자연스럽게 연소됩니다. 간이 불필요하게 당을 내보내지 않아서 아침 혈당도 안정됩니다. 밤에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국을 기억하시나요? 미역두부국, 시금치 들깨탕, 표고버섯 된장국, 브로콜리 김치탕, 오이 냉국과 두부, 이 5가지는 모두 10분이면 만들 수 있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미역두부국은 혈관 속 찌꺼기를 녹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시금치 들깨탕은 마그네슘과 오메가3로 숙면을 돕고 당화 혈색소를 낮춰줍니다. 표고버섯 된장국은 중성지방을 줄이고 장면역을 강화합니다. 브로콜리 김치탕은 설포라판과 유산균으로 장을 안정시켜 혈당 변동폭을 줄여줍니다. 오이냉국과 두부는 칼륨과 단백질로 부기를 빼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국들을 돌아가면서 먹으시면 질리지도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엔 미역두부국, 화요일엔 시금치 들깨탕, 수요일엔 표고버섯 된장국,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이 밥 대신 국 한 그릇으로 바꿔보세요. 그 한 숟가락의 선택이 내일 아침 혈당과 숙면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확실합니다. 식사 속도도 천천히 하시고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는 13시간 리듬을 유지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한 잔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혈당 관리는
식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차 한 잔의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단 하나의 방법, 오늘 말씀드린 국 한 그릇입니다. 주변 부모님과 친구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어떤 국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